안녕하세요. 디일렉 이수환입니다. 오늘 그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고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잠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엽 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죠. 있었습니다. 실적이 너무 좋아서 뭐 예상했던 대로 나온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더 기대 이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상 대비 조금씩 상회했어요. 그 네.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10% 가까이 상회했고요. 네. 또 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시장의 어떤 전망치 대비 한 3%, 2%, 3% 정도 이제 소폭 네. 높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 뭐 여러 이제 증권사들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내놓는 전망치의 네, 전망치. 평균값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거 대비 나왔고 매출이 2분기입니다. 이번 2분기에 22조 2,3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9조 2,100억 원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요 매출이 35% 늘었고요. 매출은 35%밖에 안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68%나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습니다. 이 매출과 이 영업이익은 SK 하이닉스의 분기 기준 역사상 최고치. 가장 좋은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다. 지금 현재 그 SK 하이닉스의 경영진이라든지 이런 분들 정말 최고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계셨던 선배들이 굉장히 좀 아니, 그러니까 그 과거부터 쭉 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경영진에게 뭐 과거에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뭐 잘한 거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냉정하게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뭐 하지만 그분들이 다 옛날부터 그렇게 성과를 내면서 밟아서 이렇게 윗자리까지 올라오신 분들인데다가 또 내가 있을 때 그쵸. 회사 실적이나 시장이 또 우호적이어야 또 그쵸. 굉장히 또 오래 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의 운이 있는 것인데 또 재벌 총수들이 봤을 때는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운이 좋은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도시소설처럼 네. 이제 뭐 관상이나 네. 뭐 사주팔자 보고 면접 보는 회장님들 얘기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많이 본답니다. 네. 예를 들어보면 점쟁이들이 많이 본다. 지금 뭐 무슨 법사니 뭐 이런 사람 나라도 시끄럽게 하고 했다는데 그냥 뭐 참고 삼아 보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그러니까 막 업통으로 올라가는 초입 시기에 대표이사거나 뭐 회사의 대표이사를 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뭐 사실 그까지 올라온 거는 실력이고 뭐 그 중간에도 여러 가지 운이 작용하겠지만 그때 와서 장기적으로 계속 그 자리를 롱런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운인데 그렇게 운 좋은 사람이 이제 대표이사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운이 겹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아무튼 뭐 오늘의 이 실적은 이제 하이닉스라는 회사로 볼 때는 운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완전한 실력이고요. 사실 좀 놀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보통 풍향계 역할을 많이 했던 게 이제 마이크론이었고 네. 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분기 실적 발표가 대부분 이제 많이 겹치니까 삼성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좀 어떻습니까? 삼성 DS와 이제 마이크론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마이크론은 이미 이제 발표를 했죠. 이 친구들은 우리하고 회계 기준이 좀 달라서 3월에서 5월까지의 분기, 물론 한 달 조금 빠르죠. 공시를 이제 뭐 2025 회계년도 3Q 3분기 이제 실적인데 그들의 회계 그들은 미래를 기준으로는 갖고 있죠. 마이크론은 12.9조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매출했고요. 이익도 한 3조 정도 했습니다. 뭐 매출은 한 절반 조금 넘는 수준 하이닉스랑 비교했을 때 이익은 뭐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라서 뭐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는 비교하기는 좀 약간 어려운 규모인데 규모상으로는 근데 마이크론도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 과거 대비해서는 정말 많이 올라온 거죠. 엄청 올라온 거죠. 여기도 HBM이 어쨌든 훈풍. 여기도 후발주자니까요. 또. 네, 지금 분기에 3조씩 이익 내는 게 삼성은요. 네. 2분기 이제 잠정 전사 실적이 뭉뚱그려져서 나왔는데 이제 1분기 때 실적 나온 게 그러니까 DS 부분만 반도체 쪽. 그러니까 여기는 메모리, 파운드리, LSI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합쳐져 있죠. 그때 25조 정도 1분기에 매출을 했었는데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거는 분기 단위 매출이 한 두 자릿수 퍼센트 정도 뭐 10%일지 20%일지 모르겠지만 떨어졌을 거다라고 하는 걸 보면 20조 초반대 정도의 매출 그리고 이익 수준은 DS 부분 전체 이제 메모리, LSI, 파운드리 다 믹스해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영업이익
난 것으로 지금 물론 이제 파운드 적자 뭐 적자들이 그렇죠. 원래 만상적자 사업부들이 좀 있어서. 메모리 제외한 나머지에서 예. 이익을 좀 갉아먹었고 메모리 역시도 2분기에 이제 재고 자산의 손실 처리를 일부 했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르지만. 근데 이제 그것은 뭐 중국으로 나가는 HBM 물량이었는데 엔비디아가 H20 뭐 이런 것들 낮은 그 그레이드의 그 AI 가속기가 중국으로 수출이 막혔었는데 그 풀고 갔잖아요. 예, 풀렸죠 이제는. 풀고 중국 가서 그 이상한 중국 있고 뭐 쉐쉐. 전 처음 봤어요. 가죽 재킷만 있던 양반이. 아니 그 전에도 양복 입고 간 적도 아, 있어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자리만 중국 가서는 이례적으로 네. 자꾸 이제 복장을 바꿔 입으시는데 그게 이제 수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일부 손상분으로 떨었던 것들이 하반기에는 그냥 또 온전하게 이익으로 잡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2분기만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이익으로 보면 이익이 9조 2천억 원, 삼성은 6천억 원. 아, 몇 배 차이라고. 지금요. 지금 예전 생각해 보면 정말 이달 네. 말에 삼성 확정치가 이달 말에 이제 그 나오는데 매출을 한번 비교해 봐야 됩니다. 네. 그 메모리 전체 DS 부분 매출이 SK 하이닉스의 메모리만 하는 SK 하이닉스의 매출보다 뒤졌을 가능성도 지금 약간 보이거든요. 뒤졌을지 안 뒤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것도 최초 아닙니까? 그 최초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미 이제 진즉에 많이 예. 올라왔었고 매출까지 볼륨까지도 아니 메모리만 하는 회사에 아니, 로직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파운드리 하는 회사 다 합쳐가지고 거기다 캐파 차이가 또 있거든요. 그쵸. 삼성의 DRAM 캐파, 낸드 캐파가 하이닉스보다 훨씬 크거든요. 훨씬 크죠. 사실은 이제 이런 걸 보면 참 근데 이게 결국에는 많이 이야기하는 HBM 때문인데 네. 이 단일 아이템 안 하나로 이렇게 두 기업의 희비가 많이 엇갈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 추정치로는 HBM이 이번에 2분기 때요. 네. SK하이닉스에서 전체 매출에서 차지했던 HBM 매출이 한 8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8조요. 8조. 그러면 그럼 전체 한 35%, 36% 정도. 네, 40%좀 안 되는 수준. 안 되는 수준인데 지금 이제 증권가시 추정 나오는 것들 보면 영업이익의 그러니까요. 전체 전사 영업이익의 네. 기여도가 48% 수준. 거의 반. 절반. 2조 2천억 원 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HBM에서 영업이익이 나왔다. 그러면 HBM 매출 8조 원에 4조가 넘는 돈이 영업이익이 났다니까 도대체 HBM은 100원 주고 팔면 50원 넘게 남긴다라는 얘기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진짜. 자, 이거는 사실 하여튼 뭐 진행 사항은 지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HBM 이익이 거의 절반, 전사 이익의 절반이다. 실적 아까 말씀하신 증권사들의 이제 일종의 전망치가 나오게 되면서 그 SK 한에서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가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또 확 꺼졌고 그러니까 이제 골드만삭스 얘기는 이거예요. 내년 정도 되면은 이제 삼성도 경쟁사들이 많이 올라올 거다. HBM 들어오고 HBM에 이제 가격이 조정이 될 것이다. 공급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뭐 OP 마진이 엄청 한 20% 가까이 줄어들게 되면 뭐 그러면 성장이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매수 의견에서 중립으로 이제 의견 투자 의견 하향 조정하면서 그날 당일날 이제 7월 17일 아마 그 리포트가 나온 것 같은데 여기는 뭐 당일날 거의 10% 가까이 떨어졌죠. 근데 이제 오늘 그런 거에 대한 컨콜에서 2분기 실적 네. 발표 컨콜에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경영진이 뭐 그거에 대해서 누가 직접적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뭐 얘기했는데 뭐 맞아요? 뭐 아니면 뭐 맞지 않지 모르지 사실 뭐 내년 얘기니까요. 근데 그렇죠. 뭐 그거 언급하면서 질문은 없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제 믹스돼서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 직접 그걸 언급한다기보다 HBM4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원가 상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I/O도 굉장히 늘어나고요. 그렇죠. 또 밑에 이제 그 베이스 로직 다이도 이제 새로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아마 가격이 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해서 현재 수준의 마진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은 이제 수익성 우리가 방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회적으로 밝힌 거는 이제 골드만삭스 얘기는 뭐 그쪽도 추정이고 여기도 어차피 계획이니까 그쵸, 목표고 그쵸. 그러니까 뭐 아니다라고 이제 뭐 본인들은 얘기를 한 건데 아무튼 뭐 그 내용 자체는 시장에는 좀 좋은 그 자신감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뭐 인식을 좀 줄 수 있고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HBM4 얘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HBM4는 루빈이라는 이 새로운 GPU에 이제 같이 탑재가 될 텐데 사실 물 밑에서의 이제 혼선이 좀 있었거든요. 네. 왜
HBM, SK하이닉스 HBM4에 대한 어떤 개발 진척 사항이나 일정이 뒤로 밀리고 있는 거 아니냐. 뭐 혹은 아하. 뭐 그런 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 장비 발주에 발주 세세하게 뜯어봤을 때 뭐 좀 이제 어떤 장비를 어떻게 넣는 것이냐에 따라 좀 추정하는 기법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HBM4가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인데 이제 하이닉스 쪽의 얘기를 또 물밑에서 들어오면 그것은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늦어진다라거나 그런 건 아니고 고객사 요청에 이게 뭐 스케줄에 맞춰서 루빈이 좀 늦어지면 얘도 당연히 늦어지겠죠. 뭐 TSMC가 좀 오류가 있다거나 그게 뭐 TSMC 오류인지 뭐 엔비디아 설계의 오류인지 하여튼 직전에도 뭐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몸통이 좀 늦어지면 얘도 당연히 얘도 한 늦어질 수밖에 늦어지겠죠. 밖에 없는 거라서 3월에 업계 최초로 HBM4에 대해서 샘플을 공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콘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025년 하반기 올 하반기입니다. 네. 양산 착수해서 내년에는 매출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은 변동이 없다. 라고 이제 뭐 그런 물 밑에서 나온 얘기가 물론 또 수면 위로 올라오지도 않았지만 그런 거는 이제 없다 이렇게 못 박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증권가들의 내년 실적 전망이나 이런 것들도 큰 변동은 없었겠네요. 올해 이제 매출이 대략 이제 SK하이닉스 전체 연간 매출이 한 82조에서 한 86조 원 정도이고 이익도 뭐 한 35조 원, 한 30조 원대 중반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 뭐 전년 대비로는 뭐 엄청 오른 거죠. 작년에 SK하이닉스 저기 연간 영업이익이요 23조 정도였는데 네. 올해 30조 중반 가면 아이고야. 10조 이상 늘어나는 거니까 엄청 늘어나는 거죠. 엄청난. 근데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한 90조 이쪽 저쪽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영업 이익은 아까 30조 중반 정도 얘기했는데 그것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돼 있는 게 지금까지의 증권사들의 전망이었는데 네. 골드만은 31조로 하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글쎄요. 근데 이제 지금 그게 편차가 지금 시기는 내년도의 경쟁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전망의 어떤 이 범위가요 좀 편차가 커지고 있는 게 현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반도체 회사니까 네. 뭐 디램이야, HBM이야 그렇다 치지만 네. 이 낸드도 한 축인데 낸드가요 2분기에 지금 SK하이닉스 발표대로 보면은 네. 지금 QOQ로 뭐 한 70% 정도 상승했거든요. 네. 그리고 가이던스 준 것보다 더 나갔어요.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 수익성 자체는 아직 이제 미미하고 예상치 크게 상회한 이유는 이제 뭐 이제 관세 영향이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예. 재고를 좀 더 쌓아야 되겠다라는 뭐 고객사들의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좀 눈여겨 본 것은 ESSD 그 엔터프라이즈용이죠. SSD 이게 그 지금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 저장용이 되는데 AI의 인프라의 어떤 확대에 따른 수혜는 ESSD는 현재는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하이닉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AI 쪽은 앞으로 이제 학습보다는 추론 쪽에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 추론 쪽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캐싱하는 용도로 엔터프라이즈 SSD 수요가 AI 추론용으로 2, 3년 내에 그 수요가 본격적으로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본격화가 되면 낸드 쪽의 사업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학습에 대한 수요는 지금까지 온 거고 많이 왔죠. 앞으로는 그 추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GPT-4급의 모델이 지금 최근에 나온 거만 한 30 정도 되거든요. 너무 많아요. 예.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 토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이수환 전문 기자에 대해서 알아봐줘라고 만약 하면은 요 단어 하나들 이런 것들 뭐 토큰별로 개수를 하는데 이 토큰 양이 엄청 많아진다는 얘기. 물론 사람들이 앉아 들어와갖고 GPT나 이런 거 계속 물어보는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면 그게 결국은 뭔가 저장을. 추론 연산에 대한 연산이 엄청 늘어난다는 것이고 그 연산이 늘어나면 중간에 이제 캐시용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이제 많이 필요해질 필요하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하이닉스의 얘기고 그게 ESSD 수요에 부집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보면 이거 뭐 굉장히 논리적으로도 뭐 맞죠. 맞는 굉장히 얘기죠. 좋은 신호이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면 뭐 원래 하던 투자들이 있을 텐데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수요 확대에 대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전체 이제 투자 규모나 이런 것들도 좀 바뀌는 게 그냥 올해 있나요? 이제 절대 금액은 얘기는 안 했고요. 연초에 뭐 전년 대비 그게 증액될 것이다 정도 얘기했는데 크게 증액될 것이다. 크게라고 했습니까? 하여튼 증액될 거다라고 연초에 얘기했어요. 네. 그 1분기 실적인지 뭐 작년 연말 실적인지 네. 모르겠지만, 근데 이번에는 박아서 얘기했어요. 연초에 얘기한 것보다도 증액이 된다. 그리고 그 증액되는 것은 HBM 장비나 TSV 공정이 주류 있다. 라고 했고요. 그게 이제 뭐 이제 청주의 M15X는 이제 올 연말에 이제 오픈하는 거 네. 빨리 당겨달라고 뭐 한두 개월 빨리 당겨달라고 네. 얘기했다고 하는데 뭐 오픈하는 거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용인 클러스터라든지 미국 인디애나의 그 어드밴스드 패키지 네. 팹 이런 것도 이제 아마 투자의 일부분은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저희가 이제 낸드 얘기다가 좀 다른 얘기도 했는데 그 낸드 같은 뭐 중개 YMTC나 뭐 공급 과잉이나 아니면 뭐 이제 그 CXNT처럼 여러 개 디램하는 기업들도 있고 중국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좀 안 나왔나요? 중국 팹에 대해서 좀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우시 팹이 좀 굉장히 큰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전체 디램 절반 정도 거기 절반 가까이 되고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정이 계속 이제 뭐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장비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이 왔다리 그쵸. 갔다리 해서요. 미국에서의 이제 규제를 때문에 저기 아마 저치곤란이라고 보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생산 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레거시 D램의 쇼티지에 대응하는 뭐랄까요 어떤 허무 생산 기지로 계속 활용하면서 운영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변동이 없다라고 얘기해도 이게 뭐 사실 몇 년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정치 불안정성,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 격돌. 네. 또 최근에 뭐 또 중국의 뭐 유튜브 위주로 아니 뭐 보도로도 많이 나왔으니까 뭐 시진핑이 실각을 한다는 뭐 맞아요. 이런 식의 얘기들도 있고 하니까 지금 뭐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실각하고 또 뭐 미국이 말을 잘 듣는 또 뭐 새로운 뭐 또 주석이 들어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모르죠.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코멘트 해달라고 해서 뭐 다른 코멘트 할 수 있어 없애겠습니까? 뭐 그것을 뭐 없앤다 만다 뭐 투자한다 만다 마이그레이션을 한다 그쵸.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미국에서 뭐 어차피 EUV 장비라든지 노광 장비 이런 거 다 규제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뭐 미국이 하지 말라는데 그것도 법을 어기고까지 할 이유도 없는 거니까 지금 그냥 내가 볼 때는 뭐 정답을 얘기한 거 아닌가. 레거시 D램을 생산을 계속하는 운영 계획을 계속 밝혔다. 뭐 그것은 변함이 없다. 모험 답안이죠. 그 시장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아니면 뭐 시간을 좀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유예 기간을 줬잖아요. 또 장비 또 도입이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제 VEU 라이센스라고 하는데 그 라이센스도 계속 유지 중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뭐 1A인가요? 1B인가요? 하여튼 밑으로 계속 내려갈수록 이제 뭐 EUV도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안 쓰고 아직은 그렇죠. 근데 앞으로도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정말 그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뭐 달리 대안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정 안 되면 뭐 계속 이대로 레거시 하다가 정 안 되면 나중에는 뭐 어느 글쎄요. 한계에 다다르면은 뭐 가동을 해도 별로 남지 않는 시점이 올 중국에 텐데. 팔던지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일어나지 않는 일은 우리가 뭐 편안하게 얘기할 수는 없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HBM 시대로 접어들면서 어쨌든 그 레거시 D램 같은 경우에도 뭐 중개 생산한다지만 더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3단 공정 D램 같은 요쪽 시장은 좀 어떻게 되고 지금 있습니까? 원C 지금 원비에 지금 HBM3하고 4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네. 걸로 이제 돼 있는데 원C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원C에 대한 옛날에는 이런 게 되게 중요했잖아요. 웨이프 한 장에서 회로 선폭을 어느 정도로 줄여가지고 한 장에서 나오는 칩 따위 개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뭐 삼성보다 우리가 원가가 높니 남니 이런 걸로 그쵸.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커머디티화된 시장이 아니고 지금 보십시오. 전사 매출 이익의 어이구야, 절반을 하나가. 차지하는 게 HBM이다 보니까 일비에 대한 투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일시는 작년에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 좀 램프업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C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을 때는 이제 올 하반기에는 램프업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년에는 한 15에서 한 20% 정도의 비중을 전체 D램 믹스로 차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세대 뭐 언제 세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버티컬 게이트, 포앱 스퀘어 쪽 얘기를 하고 또 3D D램 또 병행해서 포앱 스퀘어랑 3D 램 병행을 검토해서 이제 앞으로 D램의 근원적인 선폭 축소에 대한 노력도 계속 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이건 좀 궁금해서 그런데 그러면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도 지금 하이닉스가 먼저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투자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뭐 HBM만 좀 국한해서 보자면요. 마이크론은 마이크론대로 이제 뭐 투자를 늘려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삼성은 이제 그 약간 중간에 경화가 좀 있지 않습니까? 동맥 경화처럼 지금 막혀 있죠 지금 뭐 아니 된다 지금 만다 뭐 AMD와 브로드컴 정도의 일부 HBM 그 공급하는 물량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얼마 물량은 안 되니까 일부 투자는 하긴 해도 지금은 뭐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뭐 그게 이제 뭐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피로감이 있는데 엔비디아 콜이 그거 있잖아요. 된다 만다 뭐 지금 됐다 했다 안 됐다 좀 하반기에도 요원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좀 듣기로는. 여전히 희망 고문이군요. 예, 그 이번에 오늘 컨콜에서 하이닉스 얘기한 것 중에 스티키하다, 뭐 우리가 고객사하고 스티키한 관계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한번 우리가 확보한 우리가 이제 고객사 경고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먼저 이제 선점에 있는 그 시장은 굉장히 그러니까 놓치기도 힘들다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뭐 경고하다, 그 공고히 협력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스티키하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게 뭐 하여튼 공고하면 공고할수록 삼성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이제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이 원래 뭐 D램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앞서 나갔던 회사이기 때문에 남의 거 보고 따라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쵸. 무슨 얘기냐면 하이닉스가 뭐 HBM의 뭐 12단에 블랙웰이랑 맞춰놓은 그 특성을 그대로 카피하기는 삼성이 그런 거 안 해봤다. 카피를 안 해봤다 뭐. 근데 뭐 그래서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TSMC가 뭐 삼성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제 뭐 딴지를 놓는 거 아니냐. 뭐 웨이퍼를 주네 안 주네. 왜냐하면 지금 삼성은 턴키로 지금 제안을 했다라는 맞아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했든 아니면은 뭐 턴키가 안 되면은 삼성이 HBM을 TSMC에 줘야 될 텐데 뭐 TSMC가 그거 굉장히 경계하고 뭐 좀 정치적으로 뭐 엔비디아에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부터 또 뭐 있냐면 뭐 옛날에 엔비디아가 뭐 삼성의 그 GDDR 뭐 이런 거 그래픽 메모리 디램 사가려고 했는데 삼성이 뭐 물건도 얼마 안 나는 사람이 뭐 잡상인 취급해서 굉장히 치욕적이었다 그런 거 뭐라든지 플러스 뭐 옛날에 뭐 무슨 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생산을 종료시켜버린다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엄청난 옛날에 과거에 앙금이 쌓여 있어가지고 뭐 안 해주는 거라든지 뭐 밖에 나오면은 뭐 삼성 거에 사인도 하고 하지만 젠순왕이 뭐 아니면 뭐 삼성 그 자체로도 지금 수율이 뭐 HBM 최종 제품 수율이 뭐 SK 하이닉스는 90%가 넘는데 삼성은 뭐 한 4~50%밖에 안 돼서 뭐 안 되겠다라든지 뭐 얘기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죠. 뭐 모든 거 다일 수도 있고요. 뭐 그중에 일부일 수도 있고요. 한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삼성 반도체의 역사상 2000년대 들어 그 많은 그 다운텀 때 적자 내고 이랬을 때 뭐 지금이 가장 큰 위기네요. 위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